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제의 지구의 기후 문제에 이어 또 다른 지구의 심각한 문제, 지구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환경과 생태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구 쓰레기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 쓰레기 문제는 현재 지구에서 가장 큰 환경적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매년 수십억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며 이는 주로 플라스틱, 금속, 유리, 종이 등의 다양한 재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는 그 소비량과 환경적 영향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튼튼하며 저렴한 특성 덕분에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그 결과로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되는데 수백 년이 걸리기 때문에 매립지에 쌓이거나 바다로 유입되면 장기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3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고 그중 약 10%만이 재활용되었습니다. 나머지 90%는 매립되거나 자연 환경에 방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들은 지구 곳곳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쓰레기의 양이 급진적으로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기후 문제도 그랬고 산업혁명 이후 인구의 증가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했기에 인간이 증가한 만큼 쓰레기의 양도 늘었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2016년도 기준으로 연간 20억만 톤의 쓰레기가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인 오늘날에는 아마 이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배출될 것이라고 생각드네요. 지구 쓰레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를 소각한다 해도 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태우자니 대기가 오염될 것이고 방류를 시키자니 해양이 오염될 것이며 매립의 방법 역시 지하수의 수질 오염을 피할 수 없기에 쓰레기 문제 역시 지구와 인류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발생되는 쓰레기의 문제는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만들기도 한답니다. 부유한 국가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다른 국가에서 사가는 형태로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거래도 엄청나게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 때문에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해마다 엄청나게 발생하는 쓰레기들로 인해 쓰레기를 수입해왔던 국가에서 더 이상의 쓰레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사실상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찾지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는 지구가 갖고 있는 풀지 못하는 숙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의 쓰레기 문제 중에서 심각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구 대표적인 쓰레기 문제,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먼저 말해보려고 합니다. 해양 쓰레기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매년 약 8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는 해양 생물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생물들이 이를 먹이로 착각하여 섭취하거나 쓰레기에 갇히게 만들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인도네시아 한 국립공원 앞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된 향유고래의 뱃속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만 6kg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플라스틱병, 가방, 샌들, 마대자루 등이 포함된 1000개가 넘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바다에서 구조된 바다거북은 커다란 비닐봉투를 삼켜 이를 꺼내 구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엑시터 대학과 플리머스 해양연구소에서는 대서양과 태평양 등에서 어망 등에 걸려 죽은 바다거북 102마리의 내장을 조사한 결과 모든 바다거북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해 5mm 이하의 합성물 조각을 발견했다고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바다거북의 내장 일부에서 발견된 합성물 조각은 모두 800여 개로 섬유가 가장 많았는데 옷이나 타이어, 그물 등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팀은 죽은 바다거북의 전체 내장을 조사할 경우 검출량은 20배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리머스 해양연구소의 페넬로페 린데크 박사는 동물 플랑크톤부터 돌고래,
거북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조사한 거의 모든 종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다 거북은 플라스틱 봉지를 해파리로 착각해 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해양 조류나 물고기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는데 결국 이는 다시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해양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재료를 인간이 개발했을 당시에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위험성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크기가 5mm 이하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인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제품이 분해되면서 생성되거나 처음부터 작은 크기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전 세계 해양과 토양, 식수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물리적으로 해양 생물의 조직과 장기에 축적될 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제조 과정에서 다양한 유해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질들이 미세 플라스틱에 흡착되면 해양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혈액과 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선 2023년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 샘물 30종을 조사해보니 평균 1리터당 0.9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했습니다. 생수병 재질인 PET 성분의 미세 플라스틱이 대부분이었고 병뚜껑으로 쓰이는 PE도 높은 빈도로 나왔다고 하고 정수장에서 채취한 수돗물에서도 리터당 0.1개에서 0.2개, 하천수에서는 3개에서 4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를 허용할지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은 아직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세우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작은 초미세 플라스틱은 기준과 검출법에 대한 기초적인 합의조차 없는 현실이며 환경부에서는 관련 연구가 끝나는 대로 미세 플라스틱 종합관리 방안을 신속히 세우겠다고 밝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더 심각해 보입니다. 지구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쓰레기 매립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는 제한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립의 한계에 이르게 되면 새로운 매립지를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매립지를 찾기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매립지로 선정하기까지 많은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유독 가스와 침출수는 주변 지역의 주민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주변의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게 됩니다. 쓰레기 매립으로 망가진 토양이 회복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이 요구되며 사실상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 방식은 매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점점 지구 쓰레기를 감당할 땅이 없어지고 있어 쓰레기 문제 해결은 인류의 미래에 있어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쓰레기 처리 시설이 부족하여 비위생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선 쓰레기 더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는 건강 문제와 직결됩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이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가끔 상상으로 쓰레기를 화산에 넣어본다면, 우주에 버린다면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현재의 과학으로는 수치타산이 맞지 않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한다고 해도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2002년 에티오피아의 연구원이 30kg의 쓰레기를 화산에 넣어보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화산이 폭발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화산의 용암의 상태는 매우 불안정하기에 상대적으로 차가운 쓰레기와 같은 물질이 표면을 관통하면 가스의 압력으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산 꼭대기에 있고 뜨거운 열기로 있어 접근하기 어렵기까지 한 곳까지 가서 버린 쓰레기들이 화산 폭발을 촉진시킨다고 하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네요. 그리고 보통 마그마의 온도는 700도에서 1200도 사이라고 합니다. 현재 소각장에서 소각할 때 온도가 870도에서 1200도 사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조건이면 인간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소각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산에 버리는 방법은 더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주에 버리는 방법 역시 찾아보니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99%는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별과 별 사이 이 비어있는 아무도 쓰지 않는 공간에 쓰레기를 버린다면 언젠간 그 쓰레기들이 알 수 없는 궤도를 돌다 지구에 다시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태양 쪽으로 보내태워버리는 생각을 해도 이미 우주에 인간이 만든 쓰레기들이 잔뜩 있는데 그러한 당장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는데 지구의 쓰레기를 우주로 보내는 문제는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으로도 타산이 맞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재 소각의 방법, 분해의 방법 등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니 그 방법을 개발하는 쪽이 더 현명한 생각이라고 보입니다. 지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활용을 생활화하며 가능한 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힘써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태도가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reusable bag을 사용하는 것이나 일회용 제품 대신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인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학교에선 학생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재활용 방법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미디어와 사회적 캠페인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법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뉴스 보도, 소셜미디어 캠페인 등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구 쓰레기 문제는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지구를 위협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보세요. 우리는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폰 끄고 잘 자요.